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노하우 코칭 전문 인생충전소 박준상 대표입니다. 1인 기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채널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네이버 블로그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는데, 오늘은 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때려치고 유튜브를 하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했냐면 사실 그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네이버 쪽 자체가 많이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해도 잘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사실 유튜브가 대세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자세한 그 이유들은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되면요,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그 1페이지, 요 메인 화면에 뜨는 겁니다. 이 최적화가 안 되면은 1페이지에 잘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드로메다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은 이 바로 노출이 안 돼서 사람들의 이제 그 검색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적화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업체들에서 잘 만들어내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1915년 정도 요 전에 만드는 그 블로그가 최적화가 잘 나온다고 하고요. 최신에 나오는 블로그는 최적화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썰이긴 한데 대부분의 마케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블로그 조회수가 뭐 한 방문자 수가 하루에 뭐 한 20, 뭐 30, 뭐 많아야 100, 200, 300 이런 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 몇천 몇만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검색 로직을 변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블로그 대란, 뭐 네이버 대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하다가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조회수가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리브라라는 게 있다가 뭐 C랭크 있다가 최근에는 다이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블로그가 운영이 돼야지 검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 검색을 어떤 로봇을 이제 네이버에서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그런 로봇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어떤 검색 노출에 쉽지가 않은 그 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품질, 그래서 저품질이 많이 옵니다. 뭐 조회수가 뭐 처음에는 한 500 정도까지 뭐 올라가더니 갑자기 뭐 3, 40, 뭐 100으로 계속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블로그 하는 목적이 내 블로그가 검색이 되어서 이제 그 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게끔 하는 목적이 되게 큰 건데, 이렇게 되면 의욕이 정말 상실되거든요. 저도 블로그 꽤 많이 오래 뭐 10년 넘게 한 15년 정도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또 여러 개 뭐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다 해봤는데 티스토리까지 해봤는데 조회수가 떨어지면 특히 네이버가 심한데 정말 하기가 싫어져요. 예, 그래서 그 조회수가 급락하게 되면은 어떤 블로그를 하는 목적에 큰 어떤 그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목적 상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상당히 하기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못해도요 영구 탈출 그런 느낌, 영탈 느낌이, 이거 영구 탈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 예전에 많이 이제 10년 전 이전부터 했던 게 있는데요. 뭐 글도 한 몇천 개 돼요. 그런데 뭐 그래서 조회수가 뭐 하루에 방문자 수가 2천에서 3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게 블로그가 조회수가 500으로 떨어지더니 막 그러다가 어느 날 40, 뭐 50,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로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블로그 네이버 쪽에서 싫어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었었나 봐요.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잘못되어도 완전히 안드로메다를 갚버리기 때문에 패자부활전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저품질 탈출이라고 하는데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되게 로직이 복잡해서 그걸 다 일일이 해봐야 되는데 검사에서 이렇게 뭐가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어디 네이버 본사에 찾아간다고 해서 이게 정상을 참작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네티즌 분들 중에 이렇게 찾아가신 분도 계신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검색 봇을 로봇이죠.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번 망하면 완전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블로그 글쓰기가 지금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검색이 잘 되게끔 하려면 일단 길이도 길어야 되고요. 뭐 사진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사진의 제목도 바꿔야 되고 사진명, 그러니까 그 파일명이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덧붙여서 어떤 그 사이사이에 텍스트를 넣어야 되고 동영상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이게 글을 그렇게 하루 이틀 뭐 한두 번이야 그렇게 길게 쓸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글을 길게 쓸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검색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목도 신경 쓰고 뭐 키워드도 본문에 몇 개씩 배치하고 이런 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또 신경 써야 되냐면 글의 길이, 사진의 개수, 뭐 사진의 이름, 수정하지 말아라, 뭐 동영상 뭐 하나 넣어줘라, 뭐 글의 배치, 뭐 발행 주기, 뭐 예약, 뭐 발행 횟수, 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일일 포스팅, 뭐 1인 1딱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삭제 뭐 하지 말라라, 뭐 삭제하면 또 저품질 오거든요. 수정하지 말아라, 또 수정하면 저품질 와요 막.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블로그를 한번 글을 쓰려면요, 그게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글 쓰는 자체가 그게 힐링이 되고 재미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의욕이 저하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자체가 이제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블로그 자체에 상업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마케터들이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블로그를 한다는 것이. 네. 그래서 아주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또 누구나 다 거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조회수가 많아봤자 뭐 아주 많아봤자 몇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 방문자 수, 그러니까 글 조회수도 그렇고 방문자 수도 많아봐야 이거밖에 안 돼요. 뭐 몇만, 1, 2만 정도가 지금은 많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블로그인데 블로그 이웃이 끼케야 뭐 만 명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적은 숫자로 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자체도요, 지금 지식인이 하락세예요. 이거 왜냐면 광고도 많고 이제 거의 포화 상태기도 하고 뭔가 지금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배분도 없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잠깐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블로그를 아무리 몇십 년 해봐도요, 몇천 개 글 써도요 수익이 안 돼요. 수익이 얼마 안 나옵니다. 뭐 아예 안 나왔다고 좀 0이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예.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도 뭐 내공 준다고 하는데 내공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네이버 지식인도 하락세가 있고 어떤 검색의 품질, 컨텐츠의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하락세에 이제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검색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인데요. 네이버 검색 그 점유율이 57%입니다. 구글이 35% 정도 되고요. 다음이 5% 정도. 예, 다음은 거의 맛이 같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네이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원래 한 3년 전만 한 2년 전만 해도 그 네이버 그 점유율이 80%나 됐어요. 엄청나죠? 예, 거의 독점이었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밀려났습니다. 아마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가 광고가 또 많아지고요. 광고가 비싸집니다. 검색을 하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검색하다 보면 광고 뜨고 블로그라고 봤더니 뭐 블러 거지들만 있고
돈 받고 이제 한 어떤 포스팅 같은 것들 실제로 가봤더니 맛도 없고,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 브라우저, 인터넷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더 이상 이제 개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구글 브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익스플로러가요. 그래서 이제 구글 브라우저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기도 했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벼워요. 검색도 잘 되고. 그래서 구글 크롬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잘 여기서 잘 작동이 되는 현상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의 인기가 많이 그래서 생기고 있는데 이제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많은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아직은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배분이 아까 블로그에 비해서 잘 되고 있고요. 몇만 구독자가 가능하고 몇만 조회수가 가능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일 1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는 1일 1포 안 해도 돼요. 그 영상 하나 자체만 퀄리티가 높아도요. 충분히 이렇게 몇만 구독자, 몇만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요. 몇 개월 정도 됐지만 거의 방치를 했다시피 했는데도 그 블로그가 아니고 그 유튜브 영상을 약간 나름 그냥 나름 제 딴에는 퀄리티를 올렸어요.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몇만 조회수가 나오고 그걸로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독자 수가 한 500 거의 가깝게 되는 생명춘준서라고 하는데요. 병아리 어떤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뭐 매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막 1일 포스팅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정말 글 길게 뭐 사진 많이 넣고 막 편집하고 막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노력을 영상 하나에 하루만 정말 신경 써서 기획하고 뭐 편집하고 그렇게만 해도요. 그 자체가 몇만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그 몇만 조회수가 나오는 그러한 그 블로그보다 몇만 일방문자가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람 확보를 하기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수익이 더 나겠죠. 그리고 검색이 진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는 뭔가 자기의 로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자사의 컨텐츠만을 많이 밀어주려고 하고요. 자사에서 어떤 자사 블로그, 자사 카페. 네, 그러나 이제 그 유튜브 특히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어떤 그 되게 자연적인 검색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품질 따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한순간에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영상을 몇 개 많이 올려도 되는 건 또 잘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요. 다른 영상의 품질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그 유튜브 자체가 망하지가 않아요. 노출이 안 되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포스팅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전체적으로 뭐 하나의 글이 좋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글이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의 장점은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고 뭐 다음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요, 지금 아직 진입 장벽이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아까 대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생명충전소 이제 그 뭐 이미지도 별로 신경 안 써서 올렸는데 그 영상 하나의 컨텐츠만 가지고 많은 조회수가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병아리 키우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혹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굳이 너무 힘들고 나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시면 때려치시고요. 그래도 굳이 하시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도 검색은 됩니다. 아직까지 조회수가 그러니까 일일 방문자 수가 적어도 네이버 다음 구글에도 나오고요. 검색용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브랜딩용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보다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긴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떤 뭐 어깨 통증 관련 전문 어떤 한의원인데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밑에 보니까 어디 맛집 다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브랜딩 블로그일까요? 아니죠. 브랜딩 블로그라는 것은 어떤 광고 홍보 블로그가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들이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컨텐츠가 일부 녹아 있는 그런 게 브랜딩 블로그거든요. 그런 류의 브랜딩을 하시는 거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양이 키우시는 분인데 어떤 뭐 쇼핑몰도 같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녹여놔서 되게 진솔한 느낌이 나요. 글을 읽어보면 뭔가 영혼이 슬려져 있고 이런 글들은요, 이런 블로그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몇 명만 와도요 체류 시간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나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서 나의 어떤 신뢰를 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브랜딩의 구성 요소는 텍스트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와 이미지는 그 유튜브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대항마가 없어요. 이렇게 블로그를 예쁘게 꾸밀 수 있고 그나마 검색이 그래도 되게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블로그 어떤 꾸밀 때 자율도가 높은 곳이 네이버만큼 좋은 곳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히스토리 어디 가서 뭘 먹었고 이런 거 말고 어디서 이렇게 뭐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제 영어 학원이 있고 영어 학원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로 하는 어떤 프로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지 예쁘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의 했던 행동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 사진하고 저의 주요 이력 띄워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거든요. 이제 영어 뭐 1인 기업가로서 이제 뭐 열대어 같은 것도 팔고 베타 뭐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강의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1인 기업도 이제 제가 코칭 같은 거 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이게 블로그를 어떤 이렇게 검색이나 타고 와서 봤을 때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전문성이 느껴지고 이런 이력이 있구나 딱 쭉 훑어보면서 어때요? 신뢰가 가겠죠. 예. 그러면서 내가 브랜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그 속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중요한 창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가지고는 이거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거 하나 흑백 논리로 해서 때려치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블로그는 약간 유지하는 느낌으로 어떤 소소하게 하는 느낌, 나의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하시고 유튜브는 이제 어떤 홍보용도 그렇지만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어떤 그 사람들과의 접촉점, points of contact라고 하는데요. 혹은 touch points, 예, 그런 접촉점으로 삼는 것이 꽤 이런 게 어떤 좋은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고 1인 기업 관련해서 인생 충전소라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이쪽으로 다 와요. 그래서 이제 집객이 되는데 집객이 될 때는 이제 여기 제가 제 어떤 소개도 올려놓고 어떤 카페의 성격도 올려놓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전문성을 느끼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구독만 할 수 있지 뭔가 집객은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목표지는 카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새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이제 어떤 온라인 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자라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1인 기업으로서 1인 기업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들여서 홍보하려면 많이 힘드니까 어떤 무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뜨는 것은 이제 블로그는 침몰하는 배고 유튜브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이제 나의 어떤 브랜딩적인 요소, 그러니까 막 홍보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솔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과 약간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그 영어 선생님이라면 어떤 영어에 관한 철학이라든지, 혹은 어떤 영어 표현에 대한 정리라든지,
혹은 내가 수업했던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거죠. 글의 길이나 이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마음도 편안하게 블로그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운영하냐면 편하게 얼굴이 만약에 좀 그렇다 하시면은 꼭 얼굴을 안 내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얼굴 빼볼까요? 예, 없어지죠. 이렇게 이런 거는 몇 번만 배우시면은 금방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모르시면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 되고요. 저희 카페에도 자료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영상으로도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활용을 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막 혐오해가지고 막 없애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내년 니은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예,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유입도 시키고 나의 브랜딩도 해놓고 예, 브랜딩은 블로그로 나를 블로그 브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 커뮤니티는 카페로 가고 어떤 홍보 창구이자 어떤 나의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렇게 나누는 장소는 유튜브로 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1인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생명 충전소, 영어 충전소, 베타랑 등등등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성과, 경제적인 어떤 자유도 있게 되었고, 예,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 저희 카페 오시고 또 저 또 기회 되시면 특강도 하고 막 그래요. 1인 기업 브랜딩, 책 쓰기 특강 이런 것도 하니까 이제 그 오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그래요. 이제 어떤 뭐 큰 돈을 벌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브랜딩하고 이렇게 사업화하고 해서 어떤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진정성 있는 만남 나눔을 하고 싶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진정성 있는 어떤 진정성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같이 오시면 많은 도움 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도도 하고 있고. 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아무튼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저의 주장은 그렇고요.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적절히 조화 있게 운영해 나가는 거. 그러나 유튜브는 꼭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이상 네. 1인 기업 노하우 코칭 전문 인생 충전소 박준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